어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내가 뭘 느끼는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조차 가끔은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책 어때요는 그런 어른들에게 감정을 살려내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을 주문하는 책, 강신주의 감정 수업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네. 아유, 저희 책가은 울지에서 한 2년 넘게 철학적 시읽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쉽게 지난 7월까지만 함께 하셨었잖아요. 예. 그 후로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때 저를 잡았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춥고 힘들고 돌아다니고 막 에이, 이러느라고. 거짓말. 아니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여기가 좋았었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근데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뭘 돌아오기 힘들게. 예. 네. 뭐 얼마 전에도 TV에서 뵀거든요. 강의 뭐 또 지면에서도 자주 뵙고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이라고 돼 있는데 철학하면 보통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라든지 사유, 이성과 네.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는데 스피노자는 조금 달랐나 봐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역사에서요. 그 우리 동양은 뺄게요. 서구의 역사에서 이성은 저주받은 능력이에요. 인간이 하면 안 되거든요. 신만이 해야 돼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특징은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사실은 그 뱀이라는 존재가 사유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판단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뱀을 좋아해야 돼. 뱀이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해봐. 너 벗고 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저주는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쪽에. 그래가지고 사실 돌아보면 신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 예를 들면 감정의 존재다라는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네. 되게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공동체적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울거나 그러면 엄마가 힘들 거 아니야. 애인이 힘들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 감정을 갑자기 한 사람은 저 좋은 자리인데 한 사람이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왜 울어? 그랬더니 접시에 있는 새우가 불쌍해 하는데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서양의 윤리학자들은 스피노자를 빼놓고선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건 공동체적인 거예요. 근데 이 스피노자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감정 쪽에 포커스를 딱 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스피노자가 윤리학이잖아요. 에티카가 책이.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타인을 만나면 감정이 두 개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좋아지는 느낌, 그럼 기쁨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존재는 반드시 찾고 슬픔을 주는 존재는 멀어내거나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게 직장 생활할 때 다 슬프거든요. 네. 근데 못 떠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스피노자 에티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추구해야지 인간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에티카라는 윤리학이라는 책이 5부로 되어 있는데요. 3부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감정이 나와요. 그리고 각 감정을 이렇게 구별을 하죠. 48가지의 감정들이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기쁨이라는 뿌리를 가진 감정들 계열, 슬픔이란 뿌리를 가진 감정들 계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슬픔을 뿌리를 가진 그 감정의 나무의 가지가 기쁨을 가진 감정의 나무 그 가지 쪽으로 쭉 밀려오면 위에서 보면 기쁨 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슬픔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쭉 타고 내려가면 기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슬픔의 뿌리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을 섬세하게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는 없고요. 서양에는 스피노자밖에 없고 동양 같은 경우도 불교 전통에선 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 뭐 탐진치라든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분류가요 감정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특이한 철학자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만약에 우리가 약간 좀 사회가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민주화되면 권위적인 사회는 군대 같은 사회거든요.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회. 그리고 이제 그 권위주의가 좀 사라지면 사람들이 웃고 감정 표현을 잘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스피노자가 더 많이 이제 읽힐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편했죠. 만약에 스피노자의 이 48가지 감정 정의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들기는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웠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감정이 들면 뭐 예를 들면 48가지 중에 이렇게 식별이 되는 게 30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스쳐간다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우다 보니 옛날에 스쳤었던 그 묘한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섬세해지고 타인을 이제 봤었을 때 옛날처럼 그냥 감정은 기쁜 거 아니면 슬픈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48가지로 본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정확하게 그게 어떤 감정인지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을 금방 쉽게 기쁘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스피노자를 따라서 이제 제목 그대로 감정을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잘 아끼고 더 잘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520페이지나 돼가지고 아니 근데 재밌어요. 재밌으면 다행이에요. 예, 뭐 한꺼번에 또 48가지 감정을 모두 체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 부분으로 갔으면 네, 부분 좋겠어요. 가도 예. 괜찮고요. 또 진짜 감정을 배워야 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 게 요즘은 너무 이성적이길 요구받는 것 같아요. 그냥 감성적이면 어린애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아이러니인데 제가 그 머릿말에 그 얘기 썼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풍경을 촬영할 때 그거 왜 촬영하는가라고 제가 이제 머릿말을 네. 시작했는데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그걸 찍어요. 그러니까 이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분노가 나거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그걸 찍지 않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가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막 인다고 막.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때 어렸을 때 그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소풍 갈 때 비 왔을 때 절망감. 네. 근데 요새는 비 오면 그냥 비 오나 보다. 비 오나 보다. 우산 어디 있지? 우산 어디 있지 이 정도예요. 뭐 슬프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감정이라는 건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해요. 옛날 카메라로 따지면 노출이 이렇게 열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감정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요. 막 마음에 비장감이 들거나 슬픔이 들거나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어떤 풍경을 만났을 때 감정이 동요만 되면요. 그건 기억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른들 딱 보면은 우리 그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연애 시절 조금만 기억날 거예요. 그때는 열었으니까. 결혼한 지 꽤 됐잖아요. 3년? 3년? 그 최근 1년은 기억나는 거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아니야.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만약 결혼 10년 차 부부가 있다면 신혼 초에는 감정이 막 살아난다고 안타깝고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막 서운하고 10년 차의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초기 연애했을 때 1년만 90% 이상 기억나고 나머지는 무덤덤하잖아요. 그냥 와서 밥 먹고 씻고 TV 보고 갔다 올게. 다음 명절에는 몇 시에 가지? 어디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 매너리즘이죠. 사무.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기억나는 건 100%예요. 감정이 열렸었던 건 다 기억나고 네. 안 열렸다면 무관심하게 지나간다면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라고 그래도 사실 그런 부부들은 사실 헤어져야 되죠. 사실 정확하게. 아니 헤어질 이유도 없어요. 미움의 감정이 들어야 헤어지지. 그 감정 들어야 헤어져요. 맞아요. 그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물어보죠. 그 저녁에 강의하면 사람들한테 끝나고 어디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러죠. 그래 가세요. 그곳에서 나왔으니 그곳으로 들어가고 갈 이유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집에 들어가실 거죠? 그럼요. 왜 들어가세요? 애기 보러. 아 보고 싶으세요? 네. 이러면 이유가 있어요. 애기가 다 자라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우리 48가지 감정을 한번 배워볼까요, 예. 선생님? 예. 내부로 나눠서 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각 감정마다 문학 작품을 연결을 해 놓으셨는데 구분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 이 사부는 아무 의미도 없고 네. 그 뭐 예를 들면 지리산을 종주할 때 산장을 세우잖아요. 그건 대충 힘들만 하면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세워놔야 돼요. 이거를 네. 48개를 그냥 놔라면 독자들이 허거덕거려요. 근데 저거를 그냥 12개로 끊어놓으면 12개 딱 읽었을 때 한번 쉴 수 있어요. 예. 이거 애정이죠, 애정. 지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괜히 아무 이유도 없어요. 1가 2가 3가 나눠놓는 거 진짜 연속인데.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나눠놓은 거고요. 배치도 뭐 어떤 게 앞으로 와도 돼요. 배치 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뭔데요? 궁금해요. 라틴어 알파벳 순서로 그냥 배치가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배치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그 뒤에 표지에 보면 라틴어 한번 보세요. 네. 그 표지 제일 앞에 보면 앞면에요. 대담함이 A로 시작하죠. 아니 비루함이 네. 그 소재예요. 그러네. ABCD 순서로 가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서 이제 몇몇 책을 읽었던 분들이 막 보면서 이 순서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할 때 네. 당혹스럽죠. 편집자랑 막 고민하다가 어쨌든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순서로 하자 그랬더니 대충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순서도 좋잖아요. 네. 사랑을 그러니까 무모하면서 그거 달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저 책의 핵심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첫 작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얻어 걸리니까 막 주르르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거잖아. 빙점. 네. 차가운. 와 이게 완전 대박이에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 거예요. ABCD. 감사해요. 이게 전 뭐냐면 이런 거 듣고 이게 방송 처음이에요. 이게. 그러세요. 그래서 막 저거가지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강신주 선생의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네. 그 바슐라르를 넣은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멋있잖아요. 바슐라르. 지수아풍.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바슐라르를 좀 넣어봐라. 왜냐하면 이게 바슐라르라는 철학자가 재밌는 게요. 원래 자연과학자고 과학 철학자거든요. 양자론이나 상대성 이론 가지고 논문 썼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궁금해진 게 인간이 독창적 과학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상상력이요. 우리 저 불교의 4대고요. 지수화풍이라는 게 또 히랍이나 그리스에도 4대예요. 땅, 물, 불, 바람. 네. 그래서 이 책이 그렇죠. 대지와 땅의 몽상의 시약, 그다음에 촛불의 미학 이렇게 네. 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다루죠. 근데 나중에 우리는 문학평론가로 알아요. 근데 인간의 자연과학적 상상력도 인간의 모든 상상력은 지수화풍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포괄하는 거니까 지수화풍이 그래서 저기다 지수화풍을 넣은 거죠. 네. 그래서 포괄성 때문에. 일부가 땅의 속삭임. 그런데 맞아요. 네. 놀라운 게. 네. 네.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고 있어요, 선생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라고. 네. 땅의 속삭임에서는 네. 비루함, 자긍심, 경탄, 경쟁심, 야심, 사랑, 대담함, 탐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물의 노래, 불꽃처럼 4번은 바람의 흔적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외면하고 싶어하는 감정? 48가지 감정 중에 왜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냥 안 느끼고 싶어 하는 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 그 되게 이제 미움과 관련된 네.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상을 제거하거나 떠나거나 하는 그 두 가지인데요. 이제 문제는 못 떠난다라는 거죠. 이게 못 떠난다라는 게 문제인데 인간의 감정은요. 그 제가 글에서도 썼지만 예언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순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순간적이라 착각하는데 한 작곡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확 들면 수십 년 가요. 네. 우리 감정이 가진 매력이 그거거든요. 바다를 좋아한다라면 또 그게 또 그렇게 가고 예언처럼. 예언이에요. 감정은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저항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뭐 우리 감정에 끌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끌린다고요. 네. 근데 끌린다라는 얘기는 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좋죠. 결혼하기 힘든 사람. 수녀. 뭐 제가 예를 들면 남자니까 수녀님을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해서는 안 돼. 뭐 이럴 수 있고 수녀님이 저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해서는 안 돼. 근데 끌린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수녀님이 끌렸다고. 수녀볼 벗는 게 행복해요. 안 그러면 다크서클 이렇게 들어와요. 수녀님. 우리 감정은요. 그 사람을 예언한다고. 그거 저항해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딱 들었을 때 빨리 싹을 죽이지 말고요. 그래서 싹을 죽이기도 해. 그냥 안 만나거나 네. 예를 들면 수녀로 옮겨버리는 거지. 안 그러니까 보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뭐 이제 헤어나지 못하죠. 감정을 잘 따르는 방법,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감정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 되게 그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에 가까워요, 사실. 네.
너의 감정, 그 소리는 어떤 색깔을 우리 삶의 색깔을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소리 같아요. 하고 울리는 소리 같아서 그 자장과 파장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힘들어지고 우울해지죠. 뭐 이제 그런 거니까 뭐 미움과 관련된 감정들이 되게 그렇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뤘던 빙점 같은 소설에서 다뤘던 거 있죠. 그 감정이 뭐죠? 복수심. 복수심이요. 아주 그 차가운 소설이죠. 네. 예, 진짜 죽여버리겠는 거. 이거는 뭐냐면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떠나게 하면 안 돼. 편하니까 걔가 내 근처에 있어가지고 말려 죽이려는 거거든요. 완전 얼려서. 제목도 좋아요. 빙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밉다 그러면 너 가. 그렇죠? 나 아니면 떠나. 미우면 이혼하면 되잖아. 근데 더 미우면요 이혼을 안 해요. 미운 사람이랑 계속 데리고. 있게 하면 앞 사람 죽어요. 사실은 불행하게 만들 거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제일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파괴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도 이 사람을 미워하면은 이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다 얼어버리자. 우리 이대로 얼어버려. 이런 감정이에요. 그래도 미워서 그냥 헤어지면 따로따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 거의 그 정도 되면 뭐 정신병에 거의 가깝죠. 진짜 무서운 거죠. 미운데 미우니까 이렇게 이런 거야. 너는 왜 내 곁을 안 떠나 이럴 때 네가 파괴되는 걸 볼 거야. 내 눈으로.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요즘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많이 느끼시는지? 감정이요? 감정은 없어요. 별로 요새 피곤해서.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저거 쓰느라고 감정이 없어졌어요. 고갈됐어요. 이게 감정이 잘 들려면 조건, 영양 상태가 좋고 수면 상태가 좋아야 돼요. 둘 다 부족하시군요. 둘 다 부족해요.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감정은 사실 감정이란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은 감정이 상당히 없어 보인다는 거 아실 거고 배고픈 아이들도 감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을 표현 못하는 사회의 특징은 가난한 사회거나 못 먹는 사회거나 권위적인 사회.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은 사회 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생기겠죠. 뭐 오늘도 오늘 좋아요. 오늘 우리 이제 끌림. 얘기하다 보니까 끌려요 제가. 끌림. 좋네요. 네, 좋죠. 근데 이렇게 감정을 내 안에 숨어 있던 감정을 잘 끌어내게 되면 잘 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추억을 쌓을 수 있죠. 좋아요.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인생이 그쵸.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이거 감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가 이게 문제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요. 영화를 보는 이유는 100% 감정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다른 감정 너무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영화 그렇게 보고요. 친구 왜 만나요? 까르르 웃고 문학을 왜 봐요? 우리가 보면 모든 문화예술들이 사실 감정 일으키는 게임인데 좋은 문학은요. 그러니까 좋은 문학은 어떠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기뻐도 진짜 좋은 문학은요. 바로 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B급 문학은 그 사람이 충분히 슬퍼야 읽어야 슬픔이 올 수 있어요. 네. 좋은 작품은요. 책장을 딱 넓히는 순간 몇 줄만 딱 읽으면요. 그 눈물이 작가가 가진 슬픔의 아우라가요. 네. 독자를 휩싸야 된다고. 그런 작품들 많죠. 그러니까 기분 좋다가 카프카의 변신을 그러면 훅 다운돼요. 좋은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저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깊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현재거든요. 감정은 현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 현재에 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집중하고 내 삶에 집중.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면 그 터치에 집중하자. 현재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현재 있게 해주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누이 얘기자 결혼 10년 차 부부는 그게 없어요. 결혼 10년 차는 10년 전 연애 시절을 상상하면서 지내요. 이렇게 쓰셨잖아요. 보통 네. 사람들은 감정은 순간적이어서 맹목적으로 따르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감정을 순간적이라고 하는 말만큼 감정을 모욕하는 표현도 없다. 감정은 삶이거든요.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도 영원하지 않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삶이 순간적이지 않은 것처럼 감정도 순간적이진 않아요. 우리 삶과 거의 같아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이건 맛이 간 상태예요. 대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의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요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슬픔은요 그거 일으키기 힘들잖아요.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속도와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잡으면 우리 삶의 리듬이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하이로 하늘로 딱 치솟고 행복하고 가볍고 경쾌했던 기쁨의 감정들 계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뭐냐면 바닥에 깔리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지속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이 감정의 왕이 아니라 감정이 왕이고요. 이성은 시종이에요. 네. 어떻게 잘 흘러가도록 품위 있게 그 왕이 품위 있게 행차할 수 있도록 잘 왜 갑자기 또 왕을 그냥 어디다 훅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시종이. 그러면 내 감정을 다치게 된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스피노자의 이성이죠. 그래서 생각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심판하고 통제하려는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 드디어 나왔네요. 라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펴야 당신이 필 수 있는 그 끝까지 필 수 있어요. 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감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나온 거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거죠. 그래. 요거 지켜야 된다. 이걸 어떻게 지키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 요걸 고민하는 거. 예. 내 책 어때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 저자 인문학계 아이돌 강신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8가지 감정이요. 예. 하나하나씩 배워봤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커플이 있거나 연인이 있으면 해보세요. 수심. 다 겪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네. 저 중에 몇몇 감정들은 안 겪는 게 좋아요. 맞아요. 안 겪는 게 좋고 그리고 저 중에 나쁜 감정에 해당하는 거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마치 몸에 조그만 종양 생기는 것처럼 그거를 잘 어떻게 했을 수 있는 방법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방접종 맞듯이. 예방접종. 근데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감정 사회 통념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감정들은 살려내야 되죠. 네. 그건 우리의 삶의 의무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고. 예. 멋지세요. 고마워요. 간만에 왔더니 칭찬도 많이 하시고. 자주 나오세요? 예, 자주 나오면 구박하고 푸대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부군 대신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집에 자주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간혹. 예. 간혹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사랑받죠. 네. 강신주의 아니 자꾸 마무리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대책 어때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 저자 강신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혜림의 책하고 놀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책과 함께 따뜻한 휴일 보내세요.